예,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지혜덕 교수입니다. 한중정치외교연구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우리 최윤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잘 감사하고요. 박정 의원님도 올해 처음 뵀는데 감사드리고요. 이행복 회장님도 계신데 너무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0분인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요. 그래도 보통 우리 발제자 하면 한 1분 정도 릴렉스 하는데 저도 릴렉스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늦둥이 중3이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 영어를 요새 열심히 하는지 영어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러더니 갑자기 영어로 눈이 좋은 사슴이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새 열심히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이 좋은 사슴? 그래서 뭐지? 에? 아시네요. Good idea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 사슴. 그래서 예, 제가 하여튼 준비해 왔는데요. 영감을 좀 받고 굿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는 사실은 저도 중문과를 나오고 또 기업에서 한 15년 중국 주재원 하다가 중국에서 이 한중 관계로 박사하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이 수교 때부터 이렇게 중국을 다니고 중국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경을 다녀왔는데 또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중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가 야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인이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천안문 광장이 예전에는 쉽게 접근했는데 독특했던 건 관광객 하루하루 사람을 멤버스를 정해서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천안문 광장을 아예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근 자체가. 그리고 아예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현금을 안 쓰더라고요. 위챗머니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는 아파트도 뭐고 다 안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우리하고는 또 발전된 부분이 있구나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를 많이 또 보고 왔습니다. 여튼 한중 관계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것은 사실은 한중 관계 미래 30년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92년 수교 때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한중 관계가 좋을 때, 나쁠 때, 어려울 때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데 여튼 중문가가 계속 미달되는 것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학을 활성화할 때도 박정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중국을 대할 때 지금 미중 경쟁 사이에서 사실은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듯이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 식으로 한중 관계를 갈 게 아니라 앞서 오 연구원님 얘기했던 대로 반도체와 기술을 가지고 미중 사이에서 강대국의 경쟁하는 틈 사이에서 오히려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배터리, 반도체, AI에 대한 거를 가지고 더 강화시켜서 중국에 더 필요한 그래서 중국과 한중 관계를 더 위기를 기회로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자꾸 이념적인 접근으로 한중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전처럼 좀 실리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대는 AI 시대와 융복합의 시대다 이렇게 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정의를 해요. 지금 현재는 AI의 4,500년 시대가 왔고 이 학문도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와 융복합의 시대에 한중 관계의 지역화 발성안을 좀 오히려 빙하가 녹고 있는데 기회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제가 전공하는 게 외교인데 비즈니스와 AI 이렇게 중국 지역 활성화 방안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
굿 아이디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미중 간에 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제 제목도 발표 제목도 미중 경쟁 시대에 한중 관계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창조하자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미중 경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장의 표로 보이는데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저희가 한중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강대국이 싸우는 틈 사이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잘 발전해야 되는데 미중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보면 처음에는 무역 분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관세 보복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경제 경쟁을 넘어서 AI 이 기술 경쟁을 하고 있고요. 군사 경쟁이 심합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미중 간에 뭐 항공모함이 부딪히고 있고 위에서는 우주에서는 사이버전으로 이 군사분의 그 우주전 많은 드론과 위성을 띄우면서 이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부딪히고 있고 마지막 보류인 미국은 대놓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 체제까지 부딪혀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념, AI 기술 다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과연 끝나야 끝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미국은 분명히 이 외교적인 용어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또 미국은 주저앉히겠다 이러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중국은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으니까 이 미중 간의 경쟁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필요한 레버리지를 높이는 건데 산업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미중 간의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이 한중 간의 레버리지가 높아 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중국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다니는데 사실은 중국 가면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우리가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기업도 그렇고 저희가 기업 팀장할 때도 일꾼들이 중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이 중국이 이제 굉장히 강대국이 되면서 중국 가면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실 최근에 중국을 가면 다시 대우를 받아요. 그런 얘기를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기업도 우리 학자들도 그리고 그 우리가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를 하면 예전에는 대부분이 한국이 펀드를 대고 우리가 후원을 해서 한국의 교육부에서든 어떻든 간에 예산을 가지고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최근은 오히려 또 중국이 계속 예산을 대서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제가 갔던 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레버리지를 미중 간의 이 경쟁 사이에서 한중 관계의 해법이 있다, 창조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 지역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여하튼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불명한 건 미국은 중국몽이란 이름으로 그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란 이름으로 중국 2025, 중국몽, 뭐 쌍순환 전략 이런 미래 전략을 통해서 미국 없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미국 없는 세계화를 반드시 꿈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등한 한중 관계와 한중 관계의 미래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가고 있다면 이 현재 대만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그 한중 관계를 또 해법을 모색하고 기회를 만들지. 그래서 그 중국은 지금의 현 상황을 중국 학자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한중 관계 잘 풀어가자고 얘기하면 중국 학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100년 만에 미중유라고 얘기를 해요.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웨일라이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좀 중국 사자성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말로는 임무 원려 필유 근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데 근심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러누 위엔리 삐요 찐요 이렇게 하면서 그 100년 만에 현재를 왜 그렇게 보냐 했더니 봐라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은 한중하게 풀어가려면 이 상황을 잘 한중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었고 계속 앞으로도 전염병이 올 거다. 근데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강대국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전쟁까지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다. 이 AI 시대에. 그리고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이제 힘의 논리로 인한 강대국의 국제 정치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온 쓰나미처럼 온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지역화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의가 됐고요. 우리가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현재는 이 코로나, 저성장, 기후위기, 강대국의 경쟁, 전쟁, 4차 산업혁명, 국제질서가 변화된 상황, 이런 상황을 같이 보면서 한중관계를 봐야 된다. 이런 방법이 들었고요. 역시나 우리가 한반도 남북을 놓고 이 4강을 늘 얘기하는데 미중일러의 셈법이 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중관계를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돌린다고 하는 것이 또 위기도 기회이다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 고민되는 것은 중국 지역화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제가 현재 앞서 발표했듯이 AI 반도체 얘기하는데 AI 시대에 제가 그 외교의 셈법과 이 비즈니스 셈법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을 좀 융복합적으로 볼 때 한중 관계가 보이지 않을까. 하나로 예전처럼 그냥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비즈니스로 하나로 봐서는 한중 관계가 그 좀 굿 아이디어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융합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미중 간의 경쟁은 이 명확한 선택을 한 것 같다. 이 클리어리티란 말을 쓰는데요. 스트래티지 클리어리티. 하여튼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누르겠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한중 관계를 어떻게 명확한 선택을 내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고요. 그 현재 외교적으로는 현재 아시다시피 중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북한까지 뭐 우리 한국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안보적인 위험은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 관계를 예전처럼 다시 돌리는 부분들 좀 큰 틀 안에서 보면서 여하튼 큰 시각에서 보면서 한중 관계의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중국 지역학을 얘기할 때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이 국익인데 실리인데 지난 30년, 31년의 한중 수교 이후의 한중 관계와 90년 한러 수교 이후의 한러 관계가 있는데 이게 외교와 어떤 우리가 창조적으로 실리와 어떤 그 해외 지역학 활성화를 고민한다면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나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를 그동안의 관계를 맺었던 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고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미중 간의 경쟁에 체스를 두는 중국 미국과 장기를 두는 미국과의 이러한 좀 우리가 중국 전문가로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물러설 마음이 없고요. 미국은 반드시 중국을 주저앉힐 겁니다.
그래서 미중 양국의 특히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안에서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식의 첨단 기술 우위를 좀 고민해 봐야 됐고, 그 외교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건 십자형 다자 외교인데요. 이 횡축과 종축을 한미일도 중요하나 북방과 남방의 아세안 10개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지역학, 우리 해외 지역학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 봤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아시다시피 그 한 지역에 패권국이 등장하는 건 늘 반대해 왔어요. 그래서 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는 걸 반드시 주저앉히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 없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정한 중심의 세계화, 중화란 이름으로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중국, 한때 대륙을 다스렸던 중국의 위상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대국은 지금 부딪히고 있고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한중 관계의 그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것은 참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됐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중국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1대1로라든가 중국의 꿈, 중국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강국 전략. 그래서 여하튼 2049년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첨단 제조국의 세계 제1의 목표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미래 전략 중에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부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자립형 공급망을 스스로 확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동안 했던 외순환 그 두 개의 서클을 잘 돌려서 그 중국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미중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가 그 기회를 찾을 부분이 있고 새로운 시작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 시간이 다 됐는데 또 질문하면 답변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여튼 현재 미중 간의 대격돌 속에 한국과 중국은 유라시아의 큰 축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라는 유라시아의 이 이웃 국가로서 국격을 마주한 한중은 이 유라시아 전체가 대격변의 시대에 왔죠.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전쟁이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지역학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때가 왔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